지금부터 북콘서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배우 천왕성입니다. 우리 김재철 대표님께서 만드신 천년의 불꽃 김유신에서도 출연을 했고, 얼마 전에 정말 2,000명의 관객들이 함께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던 유경수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 그 시절의 아카시아 유경수 뮤지컬에서도 제가 잠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정말 감동을 너무나 많이 받았던 뮤지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북콘서트는 국민의례는 생략을 하고, 지난 폭우 때 우리 경남의 산청과 합천에 너무나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묵념을 잠시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우리 경남도민들, 산화한 경남도민들의 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생각, 투쟁이 핵심이다. 이 북콘서트는 저희들이 정말로 우연찮게 대선 이전부터 우리 김재철 대표님께서 15년간 곁에서 지켜봤던 김문수에 대한 인간 김문수를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김문수에 대해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오늘 또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상에 계신 분들을 잠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안쪽부터 KBS TV 문학관, 전설의 고향 등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KBS 드라마 감독님이십니다. 강성무 감독님,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앙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울산과 청주 MBC 사장을 거쳐서 본사 문화방송 사장을 오래 하셨던 이 책의 주저자이신 김재철 대표님이십니다. 현재는 뮤지컬 컴퍼니 A라는 컴퍼니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역사 뮤지컬로 많은 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또 신인 배우들을 발굴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계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당대표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고등학교 3학년 4반 친구이고, 또 대학도 같이 들어갔고, 현재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겸 미래혁신 특별총괄본부장을 대통령 후보 때 맡으셨습니다. 박정희 아카데미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계명대학교 석자 교수님이신
우리 강영욱 원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북 콘서트는 이 마이크를 이제 우리가 김재철 대표님께 넘겨서 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 또 김문수에 대해서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왜 꼭꼭 김문수가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강영욱 원장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김재철 대표님 받아주시죠. 예. 저는 김문수 후보님에 대한 그거는 지금 틀린 줄 알았는데 계속 맞는 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예, 김문수의 생각은 맞습니다. 저희는 문수 생각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수 생각 2, 칼날 위에 서 있는 남자.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책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문수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가장 오래 중학교,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그래서 정말 김문수 우리 후보님의 일친구, 예, 모든 걸 다 맡기는, 또 농성장에 지금 농성도 하시다 오셨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막 서론으로 제가 이제 이거 이끌어 드린 거고, 우리 강영욱 원장님께서 차분하게 이거저거 말씀하시고 또 나머지 상황은 조금 말씀하시다가 조금 저거 하시면 약간 쉬실 때는 제가 또 우리 방송계의 현실이나 모든 걸 우리 강성무 드라마 PD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 북 콘서트를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구, 창원, 이번이 아마 부산에서 하는 게 4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울에서 할 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해서 이 책자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게 우리 김재철 사장님한테 상당히 어필이 되었는지 할 때마다 저를 불러요. 그러고는 그런데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 번 더 우리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더 귀한 시간을 준 우리 김재철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집에 들어오니까 거의 2시, 새벽 2시가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 당사 농성장에서 같이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김문수 후보의 몰골이 굉장히 수축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나서 거의 쉬지도 않고 있는 차에 또 당대표 선거한다고 친구로서 그 친구의 일정을 쭉 보면은 이거는 저 생각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을 소화를 시킵니다. 제가 옆에 있다가 저부터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체력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강했는데 저보다 10배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 물었어요. 괜찮나? 뭐 견딜만 하지. 하면서 하는 말이 남은 지금 당사 그 탈바닥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두 가지 가서 느낀 것은 지금 당대표로 나온 4분의 후보들 정말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면서 말로는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이재명 정부와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은 정말 잘합니다. 누구 말대로 미친 듯이 합니다. 강력하게 싸우자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나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장동혁이란 분이 그렇게 싸우겠다 하는데 왜 당사 그 자리에는 오질 않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난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왜 안 올까? 바로 엊그제 충청도에서 합동연설회 때 그 모습, 그 전 부산에서의 그 조경태, 여러분 가보셨죠? 미친 듯이 연설했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이 충청도에서 장동혁 후보가 했습니다. 모습은 똑같았어요.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농성장에 아직까지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비친 사람이 안철수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제가 사실은 모든 책임당원, 전국 책임당원들에게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달라. 그 전화의 결과는 농성의 시작 전과 시작 이후가 판이하게 답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느낀 거죠.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네. 제가 봐도 친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김문수란 사람은 투사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원에서 했던 이야기에 더해서 과연 지난 제가 지켜봤는 김문수의 투사의 모습을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김문수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 시기적으로 먼저 국민학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김문수의 모습과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김문수의 모습,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의 김문수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70년대의 김문수 모습,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제 행보를 같이 했는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의 김문수 모습을 나누어서 이 책자에 없는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김문수라 하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중에 하나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뭐 김승복이니 뭐 별명을 하도 붙이지만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별명 중에 하나가 김결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결식. 바로 결식 아동입니다. 요새 중고등학교에서는 무료 급식하죠. 무료 급식의 원초 역할을 했던 결식 아동에 대한 식사 제공입니다. 그것의 시기가 1996년으로 거슬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문수 후보가 초선 부천소사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때의 국회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이 누구죠?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누굴까요? 저 목포에 있는 사람, 박지원. 바로 초선 때 보궐선거에서 박지원과 붙어가지고 이겼습니다. 부천소사에서. 부천소사라면 거의 전라도 사람이 60% 이상 있는 곳입니다. 누구 통계에 하면 전라도 사람 30%, 본토박이 30%, 나머지 거해 경상도 사람 5% 있는 것이 부천소사의 인구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기적같이 박지원을 이기고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때에 처음 가서 하는 일이 결식 아동을 위한 지원금 예산을 확충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노력을 해가지고 확충을 해놨더니 3당 총무단이 그걸 다 깎아버려요. 제로로 만드니까 화가 나서 총무단 회의하는 곳에 초선인 국회의원이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로 예산을 깎고 맞는다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받은 별명이 김결식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분이 이러한 결식 아동에 대하여 집착을 하였는가 하면 그것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김문수 후보의 가정이 파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친척의 빚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옛날은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친척이 와서 좀 보증해달라면 다 옛날에는 서로 간에 우위로 살아가는 시절이니까. 요새는 그렇지는 않죠. 요새는 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빚 보증을 잘못하는 바람에 집안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개설 놓으려면 여기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그게 1961년 5.16 혁명이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아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원조, 그것을 대충자금이라 합니다.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도저히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70%가 미국 원조로서 채워지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리밥을 다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해가 몇 년도라 그러죠? 좀 질문이 너무 고차원적인데 1970년입니다. 1970년 돼서 우리 전 국민이 보리밥을 먹을 수 있는 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사이 쌀밥 이야기 하죠? 쌀밥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해가 바로 우리가 수출 1000불을 달성했던 1977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째 버리는 게 뭐 밥이고 뭐 먹는 거 뭐 요새는 물어보니까 칼로리를 정해가면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젊은 애들에게 그것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대로 지금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고 우리들은 그때의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경고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참 저도 같은 학년입니다. 김문수와 저도 4학년인데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였느냐? 점심시간입니다. 왜? 바로 옥수수빵. 정말 맛있었습니다. 옥수수빵을 나눠줬어요. 우유 하나하고. 그런데 김문수는 그 맛있는 것조차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집에 기다리는 동생 익수를 위해서. 그 익수하고 나이차가 한 5년 돼요. 그러니까 익수는 아직 초등학교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옥수수빵 먹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동생과 나누어 먹는 그런 시절의 김문수였기에 그래서 자기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이 배고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식 아동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그 예산을 목숨을 걸고 누가 그럽니다. 국회의원 초선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재선쯤 돼야 힘이 있지. 아무런 그저 예스 손만 들어주고 이런 게 초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엔 더했죠. 요새도 그런데 그런 초선이 3당 총무들이 하는 회의장을 박차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용기. 사실 목숨을 걸어놓은 거죠. 다음에는 도저히 공천을 못 받을 걸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요새 보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여러분 흡족합니까? 행동이? 아무도 대답 안 해. 흡족 안 한 말이죠. 이유는 뭘까요? 잘못 보이면 공천 못 받을 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비교해보면 제가 김문수라는 사람의
그 초선 때의 모습이 얼마나 용감한 모습이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24년 12월 11일 무슨 날일까요? 국회에서 일어났는데 서영교라는 민주당 여자 의원이 국무위원들 다 보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전부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스탠드업 이야기했죠. 그럴 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났을 때에 오직 한 사람, 이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문수 꽃꽃.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나이가 김문수의 나이가 73세. 그런데 같이 지내던 옛날에 18살 때의 김문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가 1969년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마침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학년 4반, 저하고 같은 반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영훈 교수 아시죠? 이영훈, 바로 이승만 학당 교장을 하는 이영훈도 3학년 4반 같은 반입니다. 참 묘하죠? 한 명은 이승만 학당 교장, 한 명은 박정희 아카데미 원장, 한 명은 정치가, 그것도 3학년 4반. 참 3학년 4반. 난 만나면 참 우스운 학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삼선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삼선 개헌하겠다 할 때 전 대학생들 데모하고 데모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때에 고등학교로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데모를 했는 1969년 7월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김문수와 제가 다녔던 경북고등학교입니다. 그때 주동을 김문수가 했어요. 저도 같이 했고, 그런데 하고 나서 이제 징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전부 다 우리는 반성문 쓰고 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김문수만 유독 반성문을 끝까지 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무기정학을 당하면 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게 불구하고도 끝까지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슬떡슬떡해도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들은 날 보고 정의롭게 살아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적으라고 하느냐? 반문하면서 쓰지 않았습니다. 무기정학 당했어요. 선생님도 안타깝지요. 고3이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그것도 7월인데 시험까지 몇 개월 남지가 않았는데 요사이 그러면 그런 고등학생이 있을까요? 아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쓰지 않고 무기정학을 당하고 그럴 때 모습을 제가 국회에서 김문수가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18세의 김문수를 연상했습니다. 박수 치주는 게 좋네요. 왜 좋으냐면 좀 쉴 수 있었어. 네, 그다음 이제 그게 고3 이야기고, 그다음 대학교 돌아서 이 이야기는 제가 이때까지 3번 하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왜? 요새 당 대표하면서 투쟁 이야기가 하도 나와서 또 주위에 제가 전화를 하건 주위 사람들 들어보면 김문수는 한동훈도 못 자르고 뭐 저 말하는 거 보면 중간쯤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투쟁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체험 당원들이 참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김문수를 뭐를 알고 저런 소리 하느냐.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저러는구나. 속 시원하게 한동훈이 자른다 하면 저 소리 안 하겠지. 말로라도. 안 자르더라도.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 말 하기 전에 사실 제가 대선 때 YTN, KTV 이런 데에 녹화해달라 해서 1시간 이상씩 녹화를 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의 녹화냐면은 만약 김문수가 되면은 짠 하고 김문수의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친구로서 김문수를 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TV에. 그래서 1시간 이상씩 참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열심히 했죠. 방송이니까 막 카메라 3대 놓고 막 하는데 처음에 여기 김재철 사장 계시지만 이 방송 무섭습니다. 처음엔 좀 떨리던데 그래서 찍고 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다닐 때마다 저 TV에 좀 나오게 해달라. 김문수가 돼야 TV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찍었는데 그때 했는 말 중에 하나가 김문수 묻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느 분을 가장 존경하느냐 라는 게 PD 질문이었어요. 그 답변이 제가 당당하게 친구이지만 김문수를 가장 존경한다. 그 놀라죠. 대부분 존경한다면 무슨 이인을 말하든가 뭐 앞에서 할 건데 김문수를 존경한 친구를 이유가 뭐냐고 하길래 제가 내가 살아 60년 가까이 지내도 김문수는 항상 속하고 겉이 똑같더라.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더라. 못할 것 그걸 두고서 사람들은 정치력이 없다 그래요. 그럴까요? 정치를 그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정치가도 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정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 그때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달리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좋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바른 정치를 하려면 항상 이념과 생각 그것이 변함없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지켜본 김문수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이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나지 않은 행동과 그리고 그 18살 때 그 데모를 하고 나서 끝까지 반성문을 적지 않은 모습들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박수를 쳐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안병직 서울 상대를 들어갔는데 참 그 무기정학 당하고 또 서울 상대 들어가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그리 쉬워요. 우리 때는 쉬웠습니다. 그게 왜 쉬웠느냐? 저는 박정희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인데 사람이라서 잘못한 일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저는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 고교 평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고교 평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공부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나누었고 자기의 인생 진행 방, 꼭 공부 잘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가의 길을 갈든가 해서 자기 길을 일찍 가도록 만들어줬는데 요새는 평준화가 됨으로써 모두 다 대학을 들어가고 모두 다 가기 때문에 자기가 나아갈 길을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걸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찌하여든 간에 서울 상대를 들어가서 참 못 살았잖아요. 맨날 누나하고 같이 얹혀 살고 여러 사람 도움을 아까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서클의 동아리 지도교수가 안병직 교수. 그때는 운동권 교수로서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 했는데 김문수가 가장
막 가슴을 아파했던 것은 지금은 서울에 가면 청계천이 전부 고가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전부 이 시내 천이었어요. 아주 하수물이 흐르는 그런 빈천에 그 주위에 봉제 공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 가서 봉제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점을 보고 나서 특히 노동법 하는 게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배운 사람들이 읽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다 바꿔주면서 그리고 전태일 열사 기억나시죠? 전태일 열사를 만나고 청계천에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건 좀 줄이더라도 얼마나 투쟁적이냐면 물론 당연히 서울대학교에서 재적을 2번이나 당하고 하니까 군에 가려고 하니까 군에서는 장티부스를 알았다고 면제당했어요. 뭐 등등 해서 뭐 알아서 기가 좀 잘 안 들리고 뭐 등등 뭐 중이염이라든가 뭐 등으로 해서 면제를 받고 오니까 학교는 복귀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가지고 취업을 합니다. 그것을 두고 이장 취업이라 그래요. 그 이장 취업을 하는 데가 한일 도로크였습니다. 한일 도로크를 들어가서 워낙 똑똑하니까 결국 노동조합장이 되고 거기서 선봉이 되어졌습니다. 김문수는 절대로 자익의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항상 민중 잘 살아야 된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어려운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해야 된다. 이게 주된 그 사람이 가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노동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냐면 김문수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는 김문수였습니다. 그 시대에 김건태라는 분과 김문수, 김건태는 김문수의 4년 선배인데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정치계나 이쪽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었고 김문수는 노동계의 김건태다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전설적인 분이었습니다. 모든 투쟁에서 앞장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투쟁을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요새와는 좀 다릅니다. 그 투쟁을 해서 그리고 86년부터 88년까지 2년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혹시 그 두 손을 뒤로 묶고 두 발을 묶는 형태를 머름형이라 한지 아세요? 그것을 수족성이라고 합니다. 수족성. 손수자와 독발족자, 성은 묶는다는 뜻이. 그래 묶고 수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사이 수감 생활은 얼마나 그랬다는 그때 그런 식으로 수감 생활을 했다가 요새는 인권 남용이라서 큰일 나죠. 그 당시는 그런 상태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손이 뒤로 묶여, 발은 또 묶여. 그러면 개가 먹는 것보다 더 어렵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수감 생활을 했던 김문수입니다. 모든 고문도 다 그렇게 겪었던 투쟁적인 김문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할 때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모든 고문,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할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김문수의 지나온을 생각하면서 확신합니다. 이제 그 하나는 또 제가 2016년에 김문수가 수성갑에 국회의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김부겸이하고 붙어서 떨어졌지만은 그때의 하나의 에피소드는 제가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선거 캠프에 좀 형세가 남다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한 40여 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요새 한센병. 아마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 중에 하나가 장자마을 찾아갔다 했죠. 그게 한센병 마을입니다. 그때 2016년에 그 김문수가 국회의원 나온다고 하니까 대구로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처음 나를 봤을 때에 그분 중에 나이 드신 분이 내보고 아버지 어디 가셨느냐 물어요. 저는 의아했죠. 아버지? 이 나이 80 되신 분이 아버지 어디 가시냐고 내한테 물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도지사 아버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김문수 도지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딴 사람으로부터 아버지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 아들한테 말고 아마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한센병 환자들은 김문수를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자기들을 살게 만들어 주었으면 그런 자세한 내막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분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2016년에서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지루해지니까 경산호 위원장을 했는 시절입니다. 경산호 위원장을 되었다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돼지족발 집에서 하게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오질 않아요. 6시 반쯤 돼서 어디 안 오시느냐 하니까 지금 가고 있다. 그가 들어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입고 있는 이 양복에 배낭 메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경산호 위원장이면 장관급이니까 당연히 세단, 검은 차 세단에다가 기사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날도 여전히 지하철 타고 그리고 배낭 메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차는 어떠하고? 답은 덤덤하게 말합니다. 지금 근무 시간 끝났고 지금 내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 왜 그걸 타고 오느냐. 사실 대선 끝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 우리 고생했던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마치고 갈 때의 모습은 역시 지하철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그러한 남들이 말하는 법인카드 선의 이런 소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참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아직은 내가 못 물어봤습니다. 김문수는 워낙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고 누굴 만나도 한 번도 커피값을 낼 수 뭐합니다. 낼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김문수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서 유튜브 할 때에 제가 여의도를 찾아갔습니다. 만나려고 음식점에 앉아 있는데 딱 들어옵니다.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예비역 중장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유튜브에 출연한 분과 들어오면서 딱 나를 보더니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강 교수, 오늘 밥값 내재. 평소에는 그 소리도 안 묻는데 왜냐? 한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왜 또 수입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3번 하고 도지사 2번 했지만은
불량하게도 국회의원 세 번 할 때 그때는 국회의원 연금이 없을 때입니다. 도지사는 당연히 연금이 없죠. 수입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부인인 설란연 여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평소에 딴 여자들 같으면 도망 안 갔을까? 어찌하였든 간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TV 녹화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니면서 커피값 안 낼 때의 심정은 어땠느냐? 한번 진솔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아마 얼마나 속으로는 미안하지만 덤덤하게 했을까? 참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여기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도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거로 시간을 다시 채우겠습니다.